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문득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늘 신경 쓰이는데. 뭐 어차피 모니터링 안 하잖아요. 그쵸. 제가 예. 못하겠어요. 이게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이 머리에서 리셋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았지? 예? 뭘 어떻게 맨날 하는 소리잖아. 이게 이 심지어 청취자분들이 이거 알아야 누구랑 돼. 얘기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 아니 이렇게 그때그때 하고 그때그때 까먹는 능력이 이 뭔가를 오래 지속하는 데는 꽤 도움이 돼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냥 긍정하시고 네, 네, 그래요. 오늘 진짜 멀리서 그쵸. 감독님을 네. 모셨습니다.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 오신 건가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만은 아니겠죠? 최근에 왔다 갔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멀리 부산에서 오셨고요. 얼마 전에 개봉한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의 박재범 감독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박지범입니다. 네, 많이 네. 떨리시죠? 조금 갑자기 이제 녹음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또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이신 게 보통은 한두 분이 더 계시거든요, 옆에. 맞아요. 단독으로 하는 경우 거의 흔치 않습니다. 저도 처음, 저도 몇 개 들어봤었는데 네. 거의 그쵸. 없다고 한 번도 보시면 없었던 돼요. 것 같은데요. 네. 네, 한 명인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있고 거의는 이제 왜냐면은 아무래도 혼자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라도 두 분이 꼭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감독님 작품은 장편이시니까 장편인 경우에 아니, 혼자서 하신 뭐 경우도 그런 걸 떠나가지고 뭐 말씀도 잘하실 것 같고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어쨌든 오디오에 빈틈이 없을 거라고 이제 사료됨과 동시에 기대를 좀 해보고.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수습하죠? 감독님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약간 번지수 먹이는 건가? 잘못 아니야. 내가 여기 인터뷰 기사도 여기 시끄럽대잖아. 난리 났어요. 시끄럽대잖아. 아니 오디오 저기- 빌릴 일 없을 것 같은. 네. 아니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네. 기사를 본 거지 영상을 보신 건 아니죠? 아유 기사만 그쵸. 봐도 다 느껴지는 게 있죠. 그렇답니다, 감독님. 네. 잘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어깨가 무겁네요. 근데 부산에서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방송하러 또 오셨는데 네. 부산에서 KTX 타면 보통 한 3시간? 네. 한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음. 3시간? 네. 그럼 계속 지금 부산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건 거죠? 스튜디오도 부산에 있고. 지금 나주랑 부산에 있어요. 두 군데. 나주. 네네네. 그러면 부산에 나주 가려면 어떻게? 운전 차밖에 그 버스나 그쵸. 이제 자차밖에 없는데 음.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주에서는 저희가 네. 약간 캐릭터 세트 제작을 하고 있고 또 부산에서는 아이고. 네, 지금 촬영이나 어. 후반 작업, 기획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스튜디오가 두 군데 이렇게 있으신 거네요? 네, 스튜디오 두 군데 있다고 하면 네. 거대해 보이지만 거대한. 대기업이다. 야, 보통 거기가 고속도로가 뚫렸는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그렇게 넘어가려면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네. 네, 지금은 한 방에 가죠. 아, 고속도로가 그거는 있어서. 좋아졌구나. 네, 야, 그러면 시간도 꽤 걸리시겠네요. 왔다 갔다 하시면. 맞아요. 한번 가면은 한 3시간 반? 부산에서 나주까지? 편도로? 네,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래도 엄청 멀구나. 걸리는구나. 맞아요. 그래도 거의 멀구나.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랑 비슷한. 맞아요. 네, 오히려 더 피곤하시겠죠. 네, 운전하시고 가시고. 네, 운전으로 가니까 차로 가니까. 아니 근데 차로 가도 왜 차 안 밀리면 부산에서 서울 한 4시간, 네, 4시간 맞아요. 반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먼 거리네요. 그러면 그렇게 좀 스튜디오를 이원화해서 운영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뭔가 나주에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제가 스톱모션 작업을 할 때 음. 이제 같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같이 작업하는 제작진 분들이 네. 사는 곳이 가장 주요했어요. 네. 네. 주로 나주에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시나 봐요. 네, 저희 같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캐릭터 제작 팀장님이 음. 네, 광주 분이셔가지고 광주 분이시구나 원래. 네네네. 그렇구나. 근데 나주에 그러면 그렇게 스튜디오를 뭐 공간을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로 그냥? 네, 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 콘텐츠 진흥원에서 뭐. 네, 그-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지원을 네, 덕분에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거기는 주로 제작 같은 걸 하시는 거면 완전히 이제 네. 제작 공방처럼 이렇게 차려져 있겠네요. 맞아요. 네. 가보고 싶다. 그래도 나주는 아마 나주 거기 혁신도시 오시면은.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쾌적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되게 좋아요. 네. 네, 환경 자체는. 산책하기 좋고 네. 네. 오히려 주변에서. 부산보다 더 쾌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그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시라. 둘 다 이렇게 매력 포인트가 좀 다르긴 그렇죠. 해요. 네. 어떤가요? 나중. 나주는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고 호수도 있고 네. 되게 뭐랄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반면에 부산은 저희가 영화의 전당 바로 옆이거든요. 아이고 되게 좋은 데터를 잡으셨네. 네, 그래서 되게 네. 지나다닐 때마다 괜스레 가슴이 웅장해지는 아시죠? 그 영화의 전당. 영화 전당. 아니 거기가 또 저기 해변가고 그래가지고 네. 바다도 딱 보이고. 영화의 전당은 네. 해변가 있지 않아요. 거기 아니에요? 그쪽 거기는 근처 완전 아니에요? 아니 뭐 근처라면 근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바닷가라고 말할 수 없죠. 네. 보통 거기는. 네. 아이고 시내 보이잖아. 중심가 안 보여요. 안 보이나? 안 보여요. 아 그럼 내가 영화 전당 안 가보셨나 봐. 그 영화의 전당을 안 가봤지. 안 가봤는데 진짜 안 가봤어요? 아니 내가 뭐 부산을 요즘에 못 내려가니. 근데 그 영화제 열릴 때 쓰는 그 장소 아니에요? 영화의 전당 맞아, 그 앞에 바다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거기 주변 거기도 깨끗하죠. 깨끗하고. 네, 하지만 영화의 전당이 주는 또 그 이미지 같은 내 영화를 그렇죠. 그런 게 아 있겠죠. 그럼 내가 거기 갔을 때 봤던 거 그게 그 영화제 그 하는 그 영화 전당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었나 보구나. 놀러 갔구나? 영화 안 보고 그 바닷가에서 내가 걸어다녔구나? 해먹으로 몇 번 가긴 했지. 네, 영화제 하면 그 범위가 커지니까 네. 바다 포함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보통 요즘에 부산 영화제는 몇 년째 못 가고 있긴 하니까 그 기간 아닐 때 갔는데 나는 또 거긴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군요. 제가. 아닙니다. 센턴시티에 있죠. 영화의 전당은. 완전 그렇구나. 또 각각의 포인트가 또 다른. 부산도 무슨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산에 그냥 거주하고 계셔서 부산에서 스튜디오를? 부산에도 그런 영상 게임 뭐 업체들을 한 곳에 이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건물이 있는 거죠. 네, 거기 계시는구나. 네,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혹시 영화진흥위원회 건물 바로 옆에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 건물이 거기, 네. 거기 계신 거예요? 네네. 어딘지 알겠다. 거기 그런 업체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 스톱모션 또 제작하고 하시려면 공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게. 진짜 중요하죠. 네. 사이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떠세요? 지금 있는 데는? 지금 부산은 좀 협소하긴 해요. 협소하긴 한데 그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공간이 문제는 아니다. 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진짜 여기서 어떻게 찍지? 저희도 싶었는데 어떻게 밀어 넣어서 하니까 네, 찍고는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감독님 원래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작업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때 거기 공간 제가 이제 한번 가봤어서 네, 거기보다도 맞아요. 공간이 좀 작나요? 지금 있는 훨씬 거? 작죠 거기보다. 그렇구나. 네. 오히려 나주는 좀 더 넓어요. 네. 그런. 네. 근데 되게 좋네요. 뭔가 집 거기 광주에 사시는 팀장님을 위해서 나주에 공간을 하나 더 만들고 직원복지가 최고인 거의 뭐 대기업 함치는. 나주 혁신도시가 광주 분들 인식에는 네. 서울 사시는 분들이 약간 분당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럴 수 신도시인데. 있어요. 맞아요. 네, 판교 네네네. 그런 느낌의 신도시라. 네. 네, 그래서 딱 광주 분이라 나주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좋네요, 너무. 그럼 뭐 그게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거의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고야. 전체 스튜디오는 몇 명 계세요? 저희가 지금 저 포함해서 이제 6분. 6명. 에서 7분. 네. 나주 합쳐서. 네,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작품 끝나신 지 얼마 안 된 건 아니지만 지금도 또 뭐 새로운 작품 또 준비하고 네네.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준비는 늘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요. 아니 되게 작품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되게 부지런해. 이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스톱모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빈틈이 없어요. 필모그래피 연도를 보면 딱딱. 사실 그리고 네. 스튜디오에 박재범 감독님 혼자 하는 거 이윤지 감독님 같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윤지 감독님도 작업 꾸준히 하시고. 네. 이 정도면 한 작품 끝나기 전에 이미 다음 작품 기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힘든 그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네. 보면은
거의 단편 하실 땐 2년에 한 편씩 하신 것 같고 예, 보면 예. 야. 엄청난 부지런한 장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요. 엄마의 땅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엄마의 땅 때문에 또 오시기도 했고. 네, 장편 진짜 한국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개봉한 작품이기도 하고. 네. 네. 어떠세요? 그 개봉하고 나서 소감이랄까. 소감. 사실 아직 상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있더라고요. 저기 지역에서 네네네. 몇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협소하긴 하지만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긴 해요. 네. 네. 어렵죠, 소감. 복잡한 마음이다. 아니 제가 일단은 뭐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작품이 또 장편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냥 짧게라도 여기 또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작품 안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작품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네. 예. 또 단편하고는 다르게 장편이기 때문에 좀 감독님이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 네, 엄마의 땅은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네, 거기 유목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그리샤가 엄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샤먼의 말을 듣고 이제 붉은 곰의 전설을 따라서 찾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샤가 하는 모험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제 조금 다양한 어떤 뭐랄까 생각할 거리들이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에게도 좀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작업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신 거예요? 엄마의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장편을 딱 만들어야 된다,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뭔가 탁 하고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막을 배경으로 한 단편을 했었잖아요, 스넬맨. 네. 자연스럽게 그 반대의 어떤 공간을 생각하게 됐었는데 그냥 단순히 그 공간 때문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최후의 툰드라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에 느꼈던 그런 어떤 신선한 충격들이 갑자기 떠올랐었어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고 내가 왜 이게 좋았었지? 라고 하는데 그때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감정과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어떤 엄마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약간 판타지 형식으로 좀 풀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 최후의 툰드라 그거를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그거 뭐 굉장히 대작이잖아요. 네, 뭐 맞아요. 할 때 막 광고도 빵빵하게 하고 막 한다고. 네. 아마 장경수 PD 맞습니다. 그분이 아마 하셨을 건데 네네.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 볼 때도 굉장히 그랬거든요. 또 사실 제가 또 화질 이런 걸 좀 민감한 편인데 또 이 화질도 되게 좋은 화질로 해서 제가 그때 빔 프로젝트 걸어놓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큰 거에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웅장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제 작품 안 하는 사람도 느끼는 게 있었을 건데 감독님이 딱 그거 보면서 딱 이게 영감이 떠오르셨나 보네요. 그때는 잊고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엄청. 아름답다. 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찾아보니까 그게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와 뭐지 좋다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되게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었어요. 그 드라마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진짜 뭐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거기 나오는 실제로 제가 가볼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됐던 다큐멘터리가 저한테 유일한 약간 자료이자 그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니까 계속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이나 아니면은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모티브로.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더 많이 고민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단편 그 스네일맨 하면서 그게 되게 많이 음, 뭐라 해야 될까 어려웠었어요. 음, 내가 안 가본 어떤 공간과 문화를 이렇게 음, 표현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다. 그러다 음, 보니까 음. 그, 그 제작할 때도 늘 약간은 고민거리처럼 되더라고요. 내가 음, 잘 표현하고 있는 건가라는 음,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최후의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완전 상상 속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음. 다큐멘터리라는 어떤 음. 실제 하는 것들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어, 뭐랄까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하긴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감독님이 장편에 대한 열망이 느껴졌던 게 네. 스네일맨도 사실 단편이라고 하지만 단편이라고 보기에는 분량이 25분이잖아요. 25분. 네네. 이것도 스톱모션인데 보통 그러니까 아예 짧게 만들거나 아예 길게 만들거나 이러지 네. 이렇게 만들지 않는데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최대치까지 뽑아서 만든 듯한 느낌을 저는 오, 받았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정확하세요. 당시에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여기 지금 보내준 진짜요? 영상이 네네.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제가 확신했어요. 아 이거는 이분이 이거 분량에 대한 욕심이 있었구나 확실히. 제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왔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네, 저는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때 입학했을 때 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편 애니를 하고 싶다. 음, 네, 그래서 그 단편을 만들 때도 뭐 자연스럽게 그게 단편, 그러니까 딱 몇 분짜리로 끊어지지 않은 것도 있긴 했는데 진짜로 장편을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스스로. 음. 네. 어느 정도 호흡과 어느 정도로 이거를 그 이야기를 내가 과연 연출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음,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거죠, 거기서. 딱 봐도 이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거 그냥 뭐 분량 예리하신데요. 뽑을 수 있으면 다 뽑으려고 그랬나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요번에 이제 요거 엄마의 땅을 한번 또 다시 보고 네, 오늘 아침에 이거 딱 보고 보니까 이건 맞네. 이건 내가 확신이 되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이랬을 것 같다.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열망이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실 스톱모션으로 한국에서 장편을 만든다라는 건 네, 굉장히 어려운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장편을 하고 싶다 이 생각 언제부터 하셨나요? 그게 진짜 그런 질문들을 간혹 받는데 언제부터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늘 생각나는 거는 그 어릴 때 토이스토리를 음, 봤던 그 순간이 그냥 생각은 나요. 그때 음, 난 장편해야지를 절대 생각하진 않았겠죠. 음, 근데 그때 약간 되게 선명한 기억이 있거든요. 음, 흥분돼서 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거고 또 음, 애니메이션 하다 보니까 제일 제가 그 뭐랄까 크게 감동을 받았던 거를 똑같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길을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편을 음. 꿈꾼 것 같아요. 아니 토이스토리를 보고 네. 딱 그 애니메이션 쪽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하시는 건 또 스톱모션 3D가 아니라 네. 굉장히 또 고난의 길인 이 스톱모션. 이 스톱모션은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보니까 스톱모션으로 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사실 처음 작품들이 거의 애니메이션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다 졸업 작품이 첫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네. 네. 음. 저도 마찬가지였고 졸업 작품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뭐 이것저것 해보긴 했지만 한 번도 연출이란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시나리오도 못 쓰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때까지 했던 작업들을 막 봤더니 저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림은 거의 없고 막 뭐 기숙사 형들이랑 찍은 뭐 말도 안 되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막 서로 연기하고 막 아유, 네. 그 시절에 무한도전을 찍고 놓으셨군요. 네, 학교에서 이제 캠코더 하나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막 액션하면서 막 서로 해보고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알죠. 남자들이 그냥 정말 유치하게 놀 때 네. 하는 패턴이 내용도 없어요. 예, 뭐 친한 사람들끼리 네. 저도 많이 그랬는데 예.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엄청 막 손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보다 이렇게 진짜 뭐랄까 뭔가를 있는 거를 대상을 찍고 하는 거에서 더 많은 이게 더 편하구나 그런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저기 뭐야 블링크 잉크라는 그 광고 회사에서 만든 그 더 베어 앤 더 헤어라는 되게 짧은 네. 광고 단편이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2D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다 3D가 아니지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세트는 스톱모션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거는 2D 애니메이션을 이제 그렇게 물질화 시켜서 찍은 건데 그거 보고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스톱모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했던 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도 될 수 있구나. 딱 하고 바로 이거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면 처음 작업부터 이제 스톱모션으로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졸업 작품이 첫 작품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어렵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뭔가 이제 네. 커리큘럼이나 학교에서 이런 게 스톱모션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서 네네네. 뭔가 다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쵸. 보통은 이 맞아, 고난의 길을 맞아. 안 가려고 하니까. 그쵸. 그때는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뭐 그런 자료를 구할 수도 없고 했는데 마침 학교에 그때 이제 유진호 감독님, 유진호 감독님, 네, 그 유진호 교수님이 이제 그 스톱모션 그걸 하셨어요 수업을. 근데 그게 3학년 수업이었거든요. 네. 저희 4학년이에요. 저희 팀은 3명이었는데 세 명의 남자가 이제 만들어서 3남자였는데 지금 생각 3남자 바로 잘해야 되는구나. 3남자 팀이 이제 계약하자마자 불쑥 간 거죠. 저희 수강 시험 못했습니다. 왜냐면 못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 이거 꼭 필요해요. 저희 진짜 졸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업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지. 네. 좀처럼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없는 그쵸. 수업이니까. 접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줄 중에 거의 중간쯤에 그러니까 중간 아니지 제일 처음에 서 있긴 했었어요. 근데 잠깐 너희는 대기해. 친구들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막 하더니 알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들 해. 하면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그 3학년 세 분은 아마 이제 커트 당했겠죠. 근데 어떡해요. 절반 장편 감독을 이거- 위한 미래 장편 감독을 위한 그분들 약간의 들으면 안 희생. 되는데. 네. 다행히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려요. 진짜 감사하죠. 감사와 죄송. 네. 그럼 감독님 운도 따르셨네요. 보통 이거를 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네. 이런 거를 접하기가 워낙 어렵고 자료도 그 당시에는 아마 별로 없었을 건데 없었죠. 최근에야 뭐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도 네네네. 볼 수 있고 뭐 데토로 감독 요번에 한 것도 보면 네. 제작 과정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다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거만 봐도 그래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게 유출해서 할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저희가 그렇게 그 수업 과정에서 캐릭터를 어떻게든 만들었어요. 만들고 실제로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촬영을 들어가는데 막 어떻게든 막 촬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작업하는데 캐릭터 팔이 뚝 부러진 거예요.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교수님 캐릭터 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교수님이 원래 부러진 거 다시 붙여야지 뭐 이렇게 진짜 그 답이 다였어요. 점점점 다시 붙여야지 점점점. 아니 그분들 되게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그거 그냥 다시 붙이면 되지 이거 뭐 나한테 물어봐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했을 것 같다는 와이어로 느낌이 만드니까 이게 네. 계속 하다 스트레스가 보면. 뚝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3명이서 같이 교수님 뭘 하셔? 뭐 붙여야 된대. 그랬던 거의 그 정도로 몰랐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뭐 스톱모션 이런 거는 뭐 제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전에 보면 크리스마스 악몽 뭐 DVD 이런 거 보면 안에 서플먼트로 제작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봐도 저거는 보통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다.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작품이 워낙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좀 제작 여건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네네네. 한 땀 한 땀 다 맞아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찍어야 되는 거. 보통 한 10초 1분 만드는데 한 며칠씩 걸리고 그러지 않나요? 1분이면 꽤
네. 그쵸? 근데 맞아요. 어떠세요? 근데 스톱모션 하시는 분들 또 얘기 들어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스톱모션이기 때문에 더 쉬운 점도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그 얘기하시기도 말씀 많이 하거든요.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 그냥 네. 어떠세요? 그때 김진만 감독님이랑 이제 예. 박세용 예. 네 감독님도 나오시고 막 얘기하신 거 들었거든요. 예, 예. 김강강님도 나오시고 예. 특히 이제 반가우니까 예.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음. 어떤 뉘앙스에. 근데 음. 진짜 스톱모션이라서 되게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오히려 막 3D로 만들고 뭐 해서 이렇게 렌더링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되게 번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딱 카메라만 딱 대면 이게 그냥 완성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매력이고 네.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게 되게 좋은데 뭐 아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예. 여쭤보셨잖아요. 예.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촬영을 하고 왔는데 하루에 그래도 한 20초 가까이는 찍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그런 피노키오나 뭐 극장판 수준은 아닌데 이제 충분히 이걸 어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매일 루틴처럼 할 수 있는 노동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뽑을 수 있겠다 하는 게 한 10에서 20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우, 그럼 대단하신 거네. 아니 뭐 델토로 감독의 피노키오야 뭐 제작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들었다고 네. 공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 그거밖에 안 들었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그 20초 분량을 찍었다는 건 그 1초에 보통 몇 프레임 정도 쓰시는 건가요? 저희는 24프레임을 기준으로 예. 이제 12프레임 12프레임. 네, 12프레임을 사용하고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뭐 24프레임 쓸 때도 있고 8프레임 쓸 때도 있고 이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쓰는 어쨌든 거죠. 그 장면에 나오는 거에서 내가 얼마나 움직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작업 속도나 다르죠. 이거는 네, 다를 다를 수밖에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네. 뭐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그쵸. 있고. 맞아요, 맞아요. 어제도 정확하시네. 대략 뭐 한 300프레임 정도는 찍고 오신 거네요. 네네. 대략 네. 뭐 이것저것 따지면 그게 사실 굉장히 고된 노동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애니메이션이 그냥 다 고된 노동인 것 같아요. 그치 그쵸. 뭐, 지금 장르를 막론하고. 네, 장르 막론. 근데 저도 제작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렌더링하고 뭐 이런 게 번잡하다고 느꼈다고 하시는 부분. 저도 이제 다른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이런 프리미어 같은 거 할 때 이거 그냥 옛날처럼 그냥 뭐 저 옛날에 그 실험 영화 워크숍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필름을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 네. 해봤거든요. 진짜 아니 마음으로는 이거 그냥 이걸 잘라가지고 붙이면 금방 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시간 걸리고 붙이는데 시간 걸리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뭘 하다 보면. 근데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톤이.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아날로그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딱 즉자적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아니면은 뭐 빼버릴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은 훨씬 더 간편하긴 하겠네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촬영하거나 늘 제작할 때 그 집중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어차피 다시 찍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걸 끝내야 집에 갈 수 있다. 퇴근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네. 그러네. 또 이게 세이브가 안 돼서. 그게 또 그쵸. 이게 또 그치. 이 컴퓨터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가지고 네. 딱 그날 딱 정해져 있는 분량을 못하면 네네. 느낌도 아예 틀려져 버리겠네요. 왜냐면 네네. 그 찍을 당시에 무슨 뭐 조명 각도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그 당시에 찍어야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연속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예를 들면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세트도 조금씩 변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게 뭐 해외 그런 큰 장편이나 이런 데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사실 몇 달 동안 찍을 수 있게 몇 주일을 찍어도 안 변하게끔 다 세팅이 되는데 그걸 그거 또. 가능은 해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가능은 한데 그거를 저희 스튜디오에선 지금은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이제 프로덕션을 계속 짜가는 거죠. 진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네요. 네. 뭔가. 아니 그러니까는 뭐 보면은 이 저기 그 스톱모션 하시는 분들이 표현하시는 거 이제 이게 이 매력이 뭐야 그러면은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먼지 같은 것도 이게 이렇게 네. 세트 안에 들어가고 그럴 때 그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조차 그 당시에 다 찍어야지 또 그 느낌이 사는 그쵸.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부지런하게 작품을 하시는 원동력일 수도 있겠네요. 딱딱 짜여져 있는 틀에서 하셔야 되니까. 네네. 엄마의 땅은 촬영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촬영을 저희가 1년 3개월 했어요. 1년 3개월 동안 했고 이제 시나리오를 거의 한 7개월 네.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캐릭터 디자인하면서 시나리오에서 확정이 된 거는 바로 제작에 가고 그러면서 시나리오 또 쓰고 거의 동시에 같이. 계속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제작 기간과 예산이어서 그쵸. 그 제작 기간이 거의 1년, 원래 1년이지 않아요? 원래는 1년이죠. 그래서 그걸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영화에 맞춰져 있다. 그쵸. 아유, 그렇지. 네, 애니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왜냐면 한국영화 아카데미는 어쩔 수 없이 1년 과정이니까. 네, 그 장편도 그렇고 다 1년 과정이니까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개선되고 그걸 오히려 더 궁금해하시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작 기간과 제작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니 이게 제작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 건가요? 엄마의 땅이요? 네. 엄마의 땅은 이제 뭐 이건 다 공개돼 있는 거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현금 1억이 지원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기자재나 예. 공간들을 좀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완성을 하고 싶어서 한 1억 가까이를 스튜디오 요나라는 이름으로 좀 끌어왔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 총 2억 조금 넘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쓰이긴 하는데 장편을. 피노키오는 말이 안 되죠. 400억 들어갔는데 그게 3,500만 달러 들어갔다고 뭐 공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도자료 이런 걸 보니까 피노키오가 내가 저것만 들어갔을까 싶기는 한데 넷플릭스에서 아마 투자했으니까 그거는 빼고 아마 좀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근데 이 작품 엄마의 땅은 2억 하긴 2억이라고 해도 뭐 기자재라든지 스튜디오 그쵸, 이러는 그쵸. 거는 또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 감안해도 정말 그 저예산으로 네. 만들었네요. 네. 그래도 저예산으로 만드니까 저는 너무 힘들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사실 이거를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한정된 예산과 그 뭐 어떤 상황들에서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런 되게 미묘한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제작 예산이나 이런 설계에 대한 것들을 진짜 피부에 와닿게 배울 수 있었어요. 워낙 이거를 어떻게든 쪼개서 거의 마이크로하게 그냥 그쵸.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하신 거네요. 제대로. 그쵸. 완전 스크루지가 된 거죠. 근데 근데 쓸 땐 또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감성 수학자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장편이나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진짜 명확하게 알게 됐고 두 번째는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그런 제작진 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성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되게 빽빽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지만 음. 그 제작진들한테도 뭔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음.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계속 창작을 하게 된 스태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된. 네. 아니 그러면 또 뭐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한데 그러면 만약에 뭐 영화 아카데미 이런 데서 지원이 없이 네. 그냥 실비로 모든 비용을 들어가야 되는 네. 상황이라면 네. 이 정도 규모의 작품을 좀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만들려면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그게 지금 네. 2021년 기준으로는 제 네. 생각에 엄마의 땅은 한 4.5에서 한 5억 정도의 그래도, 규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예산이네요. 그렇죠. 저예산일 네. 수 있죠. 예. 말도 안 되게 저예산이네. 요즘에 뭐 저기 실사 영화 한 편 찍는 데만 해도 뭐 한 20억, 30억만 해도 저 저예산이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그거에 비해도 너무 저예산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워낙 또 적다 보니까 또 그거에 맞게 또 기획하시고 네. 연출하시고 맞아요. 하셨을 거잖아요. 네.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바꿨어요. 그 과정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렇게 그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그래도 전달할 수 하고자 하는 아니면 찍고 싶은 그 장면들을 찍을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니 문득 이제 툰드라가 배경이잖아요. 네. 하얀 네. 배경. 사실 윤지가 같이 와서 네.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쵸, 미술 감독님. 예, 미술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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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을 어떤 질감을 쓸 거며 그리고 어떤 규모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게 나올 거며 그런 테스트 실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땅에 맞는 어떤 규격들을 찾았고 어떤 질감들도 찾았고 그러니까 톤 앤 매너를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약간 3D나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많이 만들어 보잖아요. 똑같이 그런 실제로 저희 아트웍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 아트웍은 별로 없고 레퍼런스 사진이랑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구현한 어떤 세트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좀 연구를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가면서 만들었죠. 툰드라는 그래서 뭘로 하셨나요? 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섞어서 썼는데 그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그 청소할 때 쓰는 네. 그것도 쓰고 그리고 아예 그냥 스티로폼을 깎아서 스티로폼. 네, 만져보면 그냥 폭신폭신한데 네. 화면에 보일 때는 저게 괜찮다. 되게 멀리 있는 눈밭처럼 보이게 그 스티로폼이 또 보면은 스톱모션 하시는 분들 또 되게 많이 훌륭한 쓰세요. 소재더라고요. 네. 예전에 나 갑자기 감독님이 김강희 기억이 안 나네. 감독님. 그쵸. 예. 네. 그분의 주 재료가 스티로폼이잖아요. 맞아요. 보면. 네. 예.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질감 자체도 막 약간 푹신푹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아주 물렁물렁하지는 않고. 네, 또 조소가 가능하고. 그렇죠. 네. 스티로폼을 또 활용을 하셨구나. 네네. 저는 사실 그 극장에서 봤는데 이거를 극장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이게 맨날 하는 게 이런 거라 보니까 이 세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게 자꾸 네.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저거 표현 잘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여도 저게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툰드라 표현이라든지 그 눈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 외로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봐주셔서 눈발은 감사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발은 저희가 애초에 촬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작 들어갈 때 기획을 했던 게 그러니까 3D 소스를 쓰지 말자. 네, 그 전에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네, 그 전에도 작업을 해봤을 때 이게 이상하게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DNA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가 달라요. 약간 겉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잘못 어울리죠. 맞아요. 그냥 툭 씌워놓은 네,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촬영 감독님 그리고 미술 감독님 다 같이 스튜디오에 가서 그 스티로폼 다 쓰고 남은 스티로폼들 이렇게 부시면은 와 눈이다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찍은 거예요. 아, 네.
그거야말로 또 한 땀 한 땀 또. 대신에 이제 스토리보드에 나오는 네. 장면들 중에 막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다. 혹은 여기가 밤이다, 낮이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에 담기는 어떤 셔터 스피드나 뭐 이런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떤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도 다르고 그래서 옆에 선풍기 틀어놓고 그 씬들에 맞는 소스들을 이제 클로즈업 상황, 뭐 풀샷 상황 혹은 앵글별로 이렇게 다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죠. 야, 이거 만드시면서 데이터베이스 엄청 축적 많이 하셨겠네요. 네네. 뭐 완전히 그 감독님의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게 축적되면 사실 픽사 이런 데서도 보면은 토이스토리 때부터 그 작업했던 그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후속작에 가면은 더 기술 발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전 것도 슬쩍 가져와서 써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아카이브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구축이 계시겠네요. 특히 이번 작품 하시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저희는 그런 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기술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런 고민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약간 그런. 네. 이게 어쨌든 합성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다 이거를 표현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작업을 하셨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거가 있으시세요? 와, 표현하기 어려웠던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좀 분야별로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 어려운 거는 그 넓은 시베리아 풍경을 담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진짜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세트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어렵고 또 애니메이션적으로는 이제 생각보다 등장인물도 많고 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긴 호흡으로 또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쉽진 않죠. 제가 이 작품을 보기 한두 달 전인가 10월 말쯤에 피노키오를 극장에서 먼저 봤어요. 제가 극장에 잠깐 개봉을 했었거든요. 저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한 두 달인가 있다가 이제 감독님 작품 봤던 것 같아요.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건데 개봉 시점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감독님 작품 보면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이 감독님한테 제작비만 더 들어갔어도 아니 그런 게 이제 제 눈에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장면 찍으실 때 저런 고민 하셨을 것 같아서 요렇게 바꿨을 것 같구나 막 이런 느낌? 뭐 군데 그런 게 그쵸.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뭐 관객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피노키오랑 이 엄마의 땅은 똑같은 경쟁 상대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보면 불공정 경쟁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경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저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약간 좀 희망 이런 걸 또 저는 확인했거든요. 요번에 또 델토로 감독이 또 아카데미에서 뭐 상을 다 받았잖아요. 그 저기 장편 뭐 애니메이션상 받았는데 느끼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투자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관객이 다 이게 좋아할 만한 작품이 뽑혀질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막 이게 좋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감독님 작품 보면 특히. 일단 극장에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극장에서 봐야죠. 이건 극장에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스케일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감독님 요번 작품 보면서도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또 성우들의 연기였던 것 같거든요. 보니까 미술 감독님 하셨던 이윤지 감독님이 1인 2역인가? 그러니까 저기 그리샤. 그래서 또 주인공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성우를 지망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꽤 잘해하냐? 나는 사실 몰랐어. 나는 전문 성우인 줄 알았어. 솔직히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문 성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엔딩 크레딧 올라갔다 보니까는
목소리도 이윤지라고 적혀 있고 네. 미술 감독도 이윤지. 아 이게 이 이름이 동명이인인가?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닌데 네. 흔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데. 아 그랬다 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더니만 실제로 그 미술 감독님이 맞아요. 하신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이렇게 네. 하시게 됐어? 근데 되게- 그 전부터도 좀 하셨죠, 계속. 맞아요. 네. 그래요? 성우 작업, 성우 작업을 예. 같이 한 거는 이제 빅피쉬 때부터. 빅피씨. 네. 그때 이제 사운드 감독님께서 예. 아이디어를 내셨던 게, 음. 그러니까 어차피 대사가 없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을 직접 애니메이터를 했던 분들이 그거를 더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그 애니메이션이랑 착 붙는 그런 목소리였고 그런 감정들이었는데,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윤지 그 어진 애니메이터 두 분이 막 울면서 작업했어요. 근데 그때의 어떤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편을 제작할 때 저희가 간호금을 하잖아요. 네, 이제 남자 목소리는 다 제가 하고 네. 여자 목소리는 다 윤지 감독님이 하는데 그 가이드로 쭉 하는데 확실한 거는 저는 진짜 빨리 제 목소리 없애고 싶었는데 아주 못 들어줘요 사실 제 목소리는. 근데 궁금하네요. 심지어 사투리예요. 네, 심지어 사투리예요. 아니 뭐 어차피 뭐 저기 그냥 가이드용으로 이렇게 녹음하시는 거니까. 네. 그랬는데 그 이제 윤지 가이드 녹음본을 가지고 이제 뭐 성우분은 안 만나왔지만 그 뭐 배우님 아니면 그 나이 또래 나이 또래 배우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느낌이 조금 잘 하시는데 저희가 찾는 어떤 느낌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다들 윤지 목소리 그래도 윤지 목소리보다는 더 윤지 미술 감독님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가 돼서. 아니 너무 못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아니 느끼는데. 그 제일 좀 중요한 잘 하신 것 역할이잖아요. 같아요. 주인공이기도 네, 한데 맞아요. 또 그걸 또 정말 이끌어가고 네. 정말 진성 주인공이라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메인 중에 메인이거든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설마 미술 감독님이 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엄청 부담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제가 배우님들한테도 늘 그러니까 그 배우님들이 이제 경력이 있으신데도 더 세세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성우 얘기는 애니메이션에서 늘 따라오잖아요. 그쵸. 예. 성우 쓰지 그랬냐. 뭐 아니면은 여기 성우는 좋은데 뭐는 이렇다. 뭐 이런 어떤 그게 늘 같이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에는 배우의 역량보다도 그걸 연출이나 판단을 하는 그 감독의 역할이 크다고 예전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되게 배우님들한테 제가 누가 되지 않아야 됐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윤지 미술 감독님을 할 때도 그래서 이게 지인이라서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실력으로 좀 보여줬으면 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부담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되게 고마웠고 결국 해내서 저는 되게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외국 분들이 보면 이 뉘앙스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이게 외국 사람들 들을 때 그 주인공의 그런 목소리나 이런 억양이나 톤이 이거는 아마 외국어로 더빙을 해도 그 느낌이 안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이게 또 재미난 게 거기 아마 그 성우 역할 하신 분 중에 강기루 근데 그분이 그 저기 아버지 역할로 나왔었나요? 네. 근데 그 브로커 영화 거기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기르 배우님. 그러면 저기 그 엄마 역으로 나왔던 분도 브로커 영화에도 똑같이 김예은 부부로, 배우님 맞아요. 네, 부부로 나오셨던데 그게 그분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그분들은? 기루 배우님은 사실 제일 먼저 캐스팅이 돼 있었어요. 같이 작업을 미리 했었고 워낙 목소리 제 매력을 느껴가지고 오히려 캐릭터를 찾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었고
저도 그 톡차 목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는 어떤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여쭤봤어요. 제가 우리가 만드는 엄마의 땅은 약간 톤이 이럴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 성우분들의 그런 프로페셔널한 느낌보다는 되게 날것의 네, 어떤 조금 엄마의 땅만의 색깔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기루 배우님한테 느꼈던 그런 매력 포인트들을 네, 혹시 아는 분들께서 똑같이 느낀 분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톡차 송철호 배우님도 캐스팅이 됐었고 이제 김예은 배우님도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추천과 그리고 목소리 자체도 되게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었죠.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성우 톤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런 거를 많이 조금 그 벗어나려고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게 네. 내가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네. 약간은 조금 그 현실성 네. 있게 뭐 좀 실사 영화 비슷한 느낌으로 좀 네. 더빙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그 목소리 톤을 보면 네. 그 약간은 좀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한없이 밝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쵸.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 다 통틀어서 통틀어서 네. 여기서 잠깐 끊을까요? 저희 또 기가 막히네 통틀어서. 낚시즈. 그렇죠. 네. 통틀어서 뭔지 저도 네. 궁금하네요. 네, 기대하시죠. 네. 2부의 계속인가요? 네, 네. 제가 다음 주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훅 갔어요. 그러네요. 가서 지금 저도 그러네.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것저것 아직 좀 할 얘기 많아요. 지금 작품 그러게요. 얘기도 장편이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것도 본론으로 많고. 딱 들어가는 시점이었네요. 네, 궁금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꼭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부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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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